반도와 강철비2가 나란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줘서 실망스러운 가운데 황정민과 이정재라는 조합만으로도 호기심을 갖기에 충분한 다만 악의 속고와 소서가 개봉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워낙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세계에 이어 두 배우가 또 한 번 만난 데다가 일찌감치 화끈한 액션을 자랑하는 영화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 더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것만 유념하시고 관람을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국 영화의 신파와 정치적 논쟁에 지치셨거나 간만에 액션 영화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웬만큼 만족하실 수도 있을 영화라는 겁니다. 다만 악의 속고와 소서는 각자의 사연으로 이어진 두 남자가 서로 살벌하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영화입니다. 이정재 씨가 연기한 레이는 그 사연이란 게 뭔지 예고편에서 볼 수 있으나 황정민 씨가 연기한 인남의 사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본태 이런 영화들을 절로 떠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부합니다. 바꿔 말하면 상당히 익숙한 데다가 직선적이며 단순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의 뼈대이자 줄기를 이루는 각본이 꼭 촘촘하거나 유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상업 영화에서는 괜히 욕심부리다가 스케일만 잔뜩 키운 채 제대로 된 연출을 만나지 못해 망가져서 관객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세 편의 영화는 아주 간단명료한 이야기를 택한 대신 캐릭터와 액션에 방점을 찍었던 게 많은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지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의 다만 악의 속고와 소서는 그런 두 부류의 영화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이 영화는 이미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 숱하게 봤던 이야기를 재탕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가 악재로 작용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굳이 지칭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실 그 잘나시고 똑똑하신 분들께서 보시면 또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 설정이 초반부를 지배한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더 들어가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이쯤에서 줄입니다만 제가 썸네일에 투박하고 촌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도 그래서입니다. 솔직히 저도 인남의 사연을 딱 필요한 만큼만 간결하게 쌓아서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초반부가 정성스러워 보이는 한편으로 별다른 변주 없이 고집스레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게 좋게 말하면 대범하고 나쁘게 말하면 뻔뻔해 보였을 정도니 말다했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레이 그 백정놈이 식상하듯 식상한 이야기를 가진 다만 악의 속고와 소서가 그 와중에 거의 유일하게 색다른 시도를 한 게 있다면 바로 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정재 씨가 레이로 등장해 황정민 씨의 인남과 대립하는 구도를 이룬다는 게 이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텐데 미리부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마저도 확실한 장점으로 내세우긴 어렵습니다. 예고편과 달리 막상 보면 인남이 원톱으로 활약해서 레이는 조연이나 다름없거든요. 예컨대 아저씨의 람로안보다 분량은 조금 더 많으면서도 캐릭터로서의 매력은 오히려 부족한 게 레이입니다. 심지어 명실공히 주인공인 인남도 썩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게 커다란 약점인데 이렇게 된 공통적인 원인은 이야기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면서 덩달아 마치 관찰자 시점처럼 주요 캐릭터의 감정을 싹 걷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다만 악의 속고와 소서가 표방하고 있는 하드보일드라는 장르 자체가 인간적인 감정과 시각을 배제하고 접근하는 거긴 하지만 두 캐릭터 모두에게 핏줄이라는 당위성을 사건의 발판이자 계기로 편리하게 부여했으면서 정작 본론에 들어가면 모순적이게도 캐릭터의 감정을 극소화시키는 바람에 관객의 몰입까지 차단시켰다는 건 또 한 번 이 영화가 서사적인 면에서는 관객을 끌어당길 만한 지점이 부족하다는 걸 시인하는 셈입니다. 이럴 거였으면 레이를 차라리 어쌔신이라는 영화에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연기했던 베인처럼 전설적인 킬러를 죽이고 자신이 1인자가 되려는 킬러라거나 아저씨의 람로안처럼 특별한 사연도 없고 감정적인 촉매제 또한 필요 없는 캐릭터로 설정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레이의 집착에 대한 개연성과 설득력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오롯이 이정재 씨의 살벌한 연기에만 집중했을 테니 한결 심플하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자는 웬만큼 만족하실 수도 있을 영화라고 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만 악의 속고와 소서는 확실히 뻔할지언정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할 소재를 가지고 있으나 그걸 어떤 영화처럼 안간힘까지 써가면서 억지스레 신파로 끌어올리진 않는 한국 영화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굉장한 미덕을 자랑합니다. 초반부에서부터 신파로 연출할 대목이 꽤 있었는데도 가차없이 절제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나쳐서 캐릭터의 매력이 전해지지 않은 건 단점인 반면 신파를 억눌렀다는 것에서만큼은 틀림없는 장점입니다. 대신에 후반부로 가면서 신파로 지적할 수도 있을 장면이 덜어 있지만 제 기준에서 비판에 마땅한 신파란
연출의 과잉 여부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입각해서 판단하자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쳐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화 소설에게 있어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액션입니다. 현란하고 정교한 촬영과 편집에다가 두 배우의 몸을 던지는 터프한 연기가 더해진 육박전은 말할 것도 없고 태국의 한적한 촬영지를 애써 찾아낸 보람을 만끽하듯이 맹렬하게 터뜨리는 총격전은 단연 압권입니다. 사실 육박전의 경우는 예고편에서 언뜻 보고 본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건 아닐지 걱정했었는데 막상 보니 딱히 두 영화가 겹쳐지는 구석은 없었습니다. 총격전은 더 마음에 들어서 아무리 인적이 드문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도 저렇게까지 대놓고 총질을 하는 게 말이 되는지에 대한 의혹만 제외하면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았던 최고의 강점은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박정민 씨입니다. 예고편과 이미지에서 좀처럼 볼 수 없길래 그저 그런 캐릭터인가 보다 했으나 웬걸요?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시에 가장 따뜻한 감정으로 인간미를 발산하는 캐릭터가 박정민 씨의 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박정민 씨의 연기 중에서 가장 좋기도 했으니 이것만 보시고도 만족하실 팬이시라면 무조건 강추합니다. Why would you want to get him so badly? The reason doesn't matter.